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직 도지사란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 여파로 상인들은 명절 특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더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명절을 맞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중국이 소형 항공기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품과 조립 공장의 최적지를 찾기 위해 중국 실무진들이 사천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3년 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도지사란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른 건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에 헌신해왔고 현직 단체장인 점을 고려해서 홍 전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승 가서 내가 성완종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 그게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홍 전 지사는 1심 판결 후에 평소처럼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2심과 최종심까지 진행했고 결국 무죄를 받아서 대권까지 도전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번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94년 국회 보좌진부터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20대 국회의원, 경남지사까지 공직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직 단체장인 점도 같은데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인 드루킹 김모 씨가 수감 중이라 진술을 뒤집도록 회유하기 어렵고 현직 단체장이라서 도주의 염려도 적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에 헌신해왔다든지 도전 공백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까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면 성완종 리스트 재판 때 당시 재판부는 홍 전 지사 측근들이 돈 전달자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김 지사의 주거, 직업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변호인단을 통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구속으로 박성호 지사 권한 대행 체제에 돌입한 경상남도는 오늘 긴급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열어 도정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호 권한 대행은 산하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장 회의도 갖고 도지사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김경수 지사를 지지, 응원하는 화분과 화환이 잇따라 배달되고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응원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시장, 군수 16명은 오늘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김경수 도지사의 석방을 촉구합니다라는 탄원 성명을 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이 성명에서 김 지사의 1심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경제 재도약 과정에서 김 지사의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과 윤상기 하동 군수 2명은 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 여파로 상인들은 명절 특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설 선물을 사는 소비자들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서창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마산어 시장. 좌판 사이 시장 통로가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먹을 생선과 반찬류의 가격도 비교해가며 꼼꼼히 따져봅니다. 마트보다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서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껑충 뛴 물가 탓에 가지수를 줄이고 할인된 제품 위주로 사고 있는 겁니다.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푸념만 늘어놓습니다. 예전보다 한 50% 줄었고 고객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인근 백화점 상황도 마찬가지. 창원 지역 백화점 두 곳의 설 선물 세트 매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0.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돼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느끼는데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 때문. 여기에 명절을 간소하게 보내려는 움직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이제 막 먹고 사는 거에 힘이 들어서 막 한꺼번에 막 먹는 거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지역 경기 침체와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명절 특수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더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명절을 맞고 있는 어르신들을 부정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71살 최순분 할머니 방엔 언제나처럼 냉기가 가득합니다. 홀로 지내온 시간만 30여 년. 외로움과 배고픔은 일상이 됐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설은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들은 설이라고 더 좋은 것도 없고 막 그래. 자꾸 눈물밖에 안 나오지 뭐. 이상해. 96살 김차대 할머니.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병원에 갈 돈조차 없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지만 연락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설이 다가오지만 외로움에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집을 찾는 사람이라곤 복지 공무원뿐입니다. 뭐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별실이 묵고 싶은 것도 없고 막 있으면 아무 끼나 가지고 밥 한 번 먹고. 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32만 명에 이르고 고독사도 해마다 20여 건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설은 더 외롭고 춥기만 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중국이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는 소형 항공기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그 파트너로 우리나라와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부품과 조립 공장의 최적지를 찾기 위해 중국 실무진들이 사천을 찾았는데 성사될 경우 10년 동안 1조 원대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통용항공발전협회, 즉 민간항공협회 회장 일행이 사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10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부품 생산과 조립 공장의 최적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민간항공협회와 사천시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들은 전국 최대의 항공부품 생산지인 사천의 장점을 강조하며 공장 유치에 힘썼습니다. 趣味又是不错，就如果说能够在中国的通用航空发展的过程当中，它一定会起到它应有的作用的。 중국은 10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산업을 중국 제조 2025 10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소형 항공기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6만 대 가운데 58%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까지 5천 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통용 항공기 보유량이 2027년에 2만 5천 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국 협회는 소형 항공기 개발과 제작을 위한 연구, 조립과 생산 클러스터 조성, 조종사 및 기술 인력 육성 등에 관한 협약도 맺기로 했습니다. 미국 비행기는 비쌉니다. 이 부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을 조립하는데 한국이 유능하고 유리합니다. 사천이 공장 설립지로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원대 규모의 수출량을 확보하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통영 고성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지금까지 10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수, 양문석, 홍순우, 홍영두, 최상봉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은 김동진, 서필원, 정점식 예비 후보가, 대한애국당은 박청정, 무소속 허도학 예비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통영 고성 지역은 이군현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4월 3일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김해, 함안, 마리산 가야 고분군을 비롯한 7개의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각각 등록돼 있던 김해, 함안, 마리산 가야 고분군과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만으로는 가야 고분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합천, 옥전 고분군 등 4개의 고분군을 추가해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인 56살 손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장 53살 성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효성의료재단과 보건소 공무원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는 고별식이 오늘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추모제는 학생들의 편지 낭독과 진혼무 공연, 추모의 노래, 헌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인은 1926년 양산에서 태어나 만 14세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다 지난 28일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김해시 내동의 수인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 등을 태워 소방선 추산 2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방흡입시술 도중 장기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56살 김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지방흡입시술을 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구멍이 발생했고 시술 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복부 초음파와 CT 촬영 없이 진통제만 처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